횡성군이 농업의 6차 산업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6차 산업 인증제에 횡성군 내 6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창작 로봇 경진대회인 한국지능로봇 경진대회가 포항에서 열렸습니다. 여수시가 향토 음식과 볼거리를 소개한 여수 신미식경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새로 선정합니다. 여수묘도의 다랭이논이 여수의 새로운 명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하남시관 내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생들이 참여해 즐길 수 있는 학교문화예술축제가 열렸습니다. 위기의 청소년들을 법적, 사회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가 부천에 문을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균형 발전과 문화소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의 뉴스입니다. 제철 맞은 늙은 호박의 효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식품과 인체노화 분야의 권위자인 미국 스티븐 플랫 박사가 14가지 슈퍼푸드 중 하나로 호박을 꼽았는데요. 호박은 피부 미용과 노화 방지에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붓기를 빼주고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데요. 늙은 호박에는 식이섬유와 미네랄, 그리고 카로티노이드 등이 함유돼 있어 변비에 효과적이고 미네랄은 혈압을 조정해주는 역할을 해 저혈압인 사람들에게 좋습니다. 호박 많이 드시고 미용과 건강을 한 번에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발빠르게 각적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은 강원도부터 시작합니다. 평창에서 제11회 5대4 문화축전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가을 정취를 즐기기 위해 불교 신도뿐 아니라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왔는데요.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이색적인 음악회도 준비해 풍성한 가을 축제로 구성했습니다. 강소라 리포터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일주일간 평창군 오대산 월정사 일원에서 제11회 오대산 문화축전이 개최됐습니다. 오대산 문화축전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전통 수행 공간인 월정사가 조화를 이뤄 대표적인 생태 문화축제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이번에 11번째 축제를 맞이하면서 치유와 명상의 중심지로 완전히 자리매김했다는 평가입니다. 지난해에는 초기부터 하나의 행사로서 지역 축제 행사로서의 어떤 기본 그 베이스를 지켰다면은 올해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노하우가 이제 쌓인 겁니다. 쌓여서 여기서 한층 지역 사회하고 더 융화 내지는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역의 소위 문화인들을 초청해서 이 행사에 깊이 참여해서 지역과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특별하다면 그런 점이 아주 특별하겠습니다. 적광전 부처님 개근불사 점안식으로 문을 연 올해 축전은 유교 제1호 한강 시원제, 부처님 진신사리를 옮기는 과정을 재현한 부처님 진신사리 이운식, 영동 지역 연합 합창단의 합창 등 불교 문화의 진수를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사 현장에는 헌달회와 다찬 들자회, 달의 답업시연, 명상 음악 공연 등이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여기에 스스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는데요. 몸펴기 생활운동과 그림으로 알아보는 심리치료 등은 특히 인기가 높았습니다. 아주 시원하고요. 몸이 전신에 운동 날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올해 축전은 다양한 공연이 함께 어우러져 더욱 아름답게 꾸며졌습니다. 안데스 음악 공연과 어린이 찬불동요 경연대회, 사물놀이 공연은 물론이고 피아니스트 이루마와 오카리나 연주자 소지로 등이 출연하는 산사음악회가 산사의 가을을 아름다운 선율로 물들였습니다. 오대산 문화축전은 특히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문화올림픽 실현을 위한 대표적인 콘텐츠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이 함께하는 테마축제로 세계 시민에게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축제를 선보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온 국민과 또 도민, 또 지역민 모두가 다 모든 분이 혼연일체가 돼서 동계올림픽의 즈음에서 세계인들에게 우리의 역사와 전통과
그에 깃들어 있는 정신문화 이것을 온전히 전해줄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 행사가 동계올림픽 열리기까지 면면이 행사가 잘 발전돼야 된다고 봅니다. 오대산 문화축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종합문화를 선보이는 축제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오대산 월정사의 정취를 느끼며 이곳을 찾은 관광객 모두 몸과 마음의 여유를 되찾은 모습입니다. 제11회 오대산 문화축제는 생명, 명상, 치유의 한마당이라는 주제로 꾸며졌습니다. 파란 가을 하늘과 아름다운 오대산 단풍을 배경으로 다양한 불교 문화를 체험하고 더불어 생명 존중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햇빛700 강설아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농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농업의 6차 산업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새롭게 추진 중인 6차 산업 인증제에 횡성군에 있는 6개 업체가 선정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윤희 리포터가 자세한 소식 전합니다. 1차 산업인 농수산업과 2차 산업인 제조업, 그리고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이 복합된 6차 산업. 농업의 6차 산업화는 쌀 관세화, FTA 등으로 침체된 농촌 경제를 다양한 산업의 융복합을 통해서 활성화시키는 최신의 농업 트렌드이자 새로운 농업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6차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나선 농림축산식품부는 6차 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지난 상반기에 이어 신청한 농업인, 농업법인체 등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를 거쳐 6차 산업 예비인증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이에 상반기 산야초 생산 및 산야초 밥상을 운영하는 오음산 캠프 한 곳만 예비인증 사업자로 선정됐던 횡성군은 하반기에 신청한 사업체가 모두 예비인증 사업자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제 먼저 부족하지만 6차 산업 예비 인증으로 우리 농장이 선정되어서 정말 기쁘고요. 꿀벌이 소중하고 또 꿀벌을 통해서 우리 농업이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도시민들이라든지 또 자라는 학생들에게 알리는 그런 농장의 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올 하반기 예비 인증 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체는 친환경 누룽지 생산 및 농촌 체험을 운영하는 봉화마을 영농조합법인, 벌꿀 생산 판매 및 체험을 운영하는 에덴 양봉원, 산채 생산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고라데이 영농조합법인, 동충하초 생산기업 주식회사 머시텍과 청일관광농업 등 총 5곳입니다. 올해 예비인증 사업자로 선정된 6개 업체는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농촌 융복합 산업 사업자로 전환돼 법령에 따라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예비인증 사업자에게는 자금, 컨설팅, 제품의 판로 확보 지원뿐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6차 산업의 핵심이 뭐냐면 이제 아무래도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서 농업인들이 좀 이렇게 소득을 올려서 잘 살아보자라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좀 소득이 올려서 농촌에서도 좀 도시에 못지않게 좀 소득이 받침이 된다면은 충분히 농촌 생활이 더 행복하고 농업인들도 또 거기에 보람을 느끼면서 또 많이 또 귀농 같은 것이 와서 저희 지역에 좀 발전이 있을 거라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침체된 농촌 경제를 살릴 핵심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는 농업의 6차 산업화. 횡성군은 6차 산업 예비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물론 신규 사업자 육성으로 많은 관내 사업체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며 특히 군 자체 예산 확보를 통해서 6차 산업과 관련된 컨설팅, 마케팅, 가공시설 지원 등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갈 전망입니다. 횡성군의 6차 산업 예비인증 사업자들이 다양한 수익 모델 창출과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업체 간의 협력을 통해 선진 농업을 향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길 기대해 봅니다. HSTV 전윤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창작 로봇 경진대회인 한국지능로봇 경진대회가 포항에서 열렸습니다. 이와 함께 포항가족과학축제와 과학체험 한마당도 함께 펼쳐져 학생들이 과학과 친해지는 유익한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제16회 한국지능로봇 경진대회가 창조경제의 파워엔진, 상상에서 도전으로를 주제로 17일부터 19일까지 포항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 예선을 통과한 지능 로봇 부문 27개 팀, 퍼포먼스 로봇 부문 11개 팀 등 모두 38개 팀이 참가했는데요.
17일 지능로봇 부문 본선 참가자들이 열전을 펼쳤으며 18일에는 개막식과 함께 퍼포먼스 부문 경연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전통문화, 한류, 스포츠 등 3대 주제로 진행된 퍼포먼스 부문에서는 판소리 국악 로봇, 그네 타기 로봇, 김연아 아바트 로봇 등 개성 있는 로봇들의 공연이 펼쳐져 눈길을 끌었으며 로봇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이와 함께 18일과 19일 양일간 빛으로 푸는 우주의 신비를 주제로 제11회 포항가족과학축제가 열렸습니다. 빛과 우주의 과학적 이론과 원리를 알아보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7회 과학체험 한마당과 함께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포항시의 자랑인 포항시립미술관이 어느덧 개관 5주년을 맞았습니다. 연간 20만 명의 관람객이 이곳을 찾아 일상의 여유를 즐기고 있는데요. 포항시립미술관이 5주년 기념 특별 전시회 2개를 마련했습니다. 포항시립미술관은 17일 중국의 인물조각가 우웨이산의 문심 주혼전과 변종우 작가의 조우전 개막 행사를 가졌습니다. 우웨이산의 특별전은 포항시립미술관의 정체성을 가시화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스틸 작품 기획전으로 작가의 대표적인 인물 조각 작품 60여 점으로 구성됐는데요. 특히 독립운동가 고산 안창호 선생과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조각이 전시에 포함돼 민족 정신과 청암 사상을 되새겨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변종곤 작가의 전시 조우에서는 그의 대표적인 작품인 현악기 시리즈를 포함한 160여 점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번 전시에도 작가가 1998년에 그린 고 박태준 명예회장의 초상이 선보여 관람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편 두 전시는 내년 1월 4일까지 열리며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여수시 천혜의 자연환경과 향토 음식을 알리는 여수 신미십경이 새롭게 선정됩니다. 지난 2008년 선정된 신미십경은 새로운 관광지와 변하고 있는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해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새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지난 2008년 신미십경을 선정해 여수를 대표하는 관광상품으로 홍보했지만 최근 관광시설 확충과 음식 선호도 등 관광 여건 변화에 따라 신미십경을 재선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 달 말까지 다양한 의견 수렴 창구를 통해 시민들의 설문을 실시하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모아 새로운 여수 신미십경을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순신대교가 건립되면서 여수묘도의 다랭이 논이 새로운 명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진동호인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시는 묘도동 묘음마을 들녘이 가을 수확기를 맞아 황금색으로 변하면서 사진 촬영을 하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어 묘도 다랭이 논이 사진 촬영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묘도동 주민센터는 최근 완공된 전망대에서 다랭이 논과 이순신 대교 등의 풍경을 관람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남시에서는 1년에 한 번 관내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축제를 즐기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학교문화예술축제인데요. 올해 4회째를 맞아 프로그램이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가을 하늘이 드높은 10월의 일요일, 하남시 초중고 학생들이 한데 어우러져 축제를 즐깁니다. 제4회 학교문화예술축제 레알 신나는 외침. 하남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축제는 학업에 지친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학생들은 학교별로 마련된 부스에서 특성화 교육에 따른 자신들의 학교를 홍보하고 작품을 전시하는가 하면 실력 발휘를 통해 구경 나온 시민들까지 즐겁게 합니다. 오후에 펼쳐진 공연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모여 그동안 갈고 닦은 재능과 끼를 마음껏 발산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하남시 고등부 MC 콘테스트에서 선발된 학생들의 재치 있는 진행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2011년부터 열리고 있는 학교문화예술축제는 청소년들에게 무대에 서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자존감을 높이고
학교 간 교류와 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아이들만의 신나는 문화축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가 부천에 문을 열었습니다. 위기의 청소년들을 구하기 위해 법률구조와 사회복지를 결합한 시설로 운영됩니다. 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가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센터는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범법 청소년들의 사법 처리 과정을 돕기 위해 법률 구조와 사회복지를 결합해 만든 복합 법률 지원 시설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것은 시가 최초입니다. 시민학습원 2층에 위치해 있으며 변호사, 사회복지사, 행정 담당자가 배치돼 관련 상담 등을 제공하는데 특히 법률 서비스와 함께 재범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연결돼 위기 청소년들이 사회에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시는 부천교육지원청, 지역 내 3개 경찰서와 청소년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각종 법률 지원과 회복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협력해 청소년 법률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각오입니다. 신나는 애니메이션 세상이 지난주 부천에서 펼쳐졌습니다. 부천국제학생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일명 피사프가 26일 막을 내렸는데요. 피사프의 이모저모를 담아봤습니다. 먼저 화제의 개막작 박스트롤입니다. 라이카 스튜디오의 3번째 장편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으로 지하에 살고 있는 몬스터 박스트롤과 고아 소년 에그의 신나는 모험이 펼쳐집니다. 인물, 배경, 소품 하나하나까지 장인 정신으로 만들어내는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거기에 엘르 패닝, 사이먼 페그 등 헐리우드 스타들의 목소리 연기가 더해져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22일 개막식을 포함해 2차례 상영합니다. 두 번째, 세계 최고 수준의 심사위원진이 참여하는 국제학생 경쟁 부문입니다. 올해 국제학생 경쟁 부문의 본선 진출작은 모두 86편. 특히 온라인 상영작 20편의 경우 네이버 TV 캐스트를 통해 누구나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테판 오비에, 아라마키 신지, 동서양을 대표하는 두 거장 감독과 유명 애니메이션 관계자가 심사를 맡았는데요. 심사와 관객들의 평가를 거친 최종 수상자는 26일 폐막식에서 공개됩니다. 세 번째, 프로그래머가 추천한 올해의 주목할 작품. 먼저 자크 레미제라르 감독의 신작 언트 일다입니다. 올해 베니스 영화제 초청작으로 2D 핸드 드로잉의 아름다움을 여실히 만날 수 있고요. 러시아 고전 SF의 미학이 잘 살아있는 쿠킹 자작, 국내 작품 화산고래와 창백한 얼굴들, 그리고 스테판 오비에 감독의 우랑탕 마을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끝으로 특별 전시와 마스터 클래스입니다. 올해 국내 장편 애니메이션 최고의 화제작은 단연 메밀꽃, 운수 좋은 날, 그리고 봄봄이었는데요. 이를 제작한 연필로 명상하기 스튜디오의 안재훈, 한혜진 감독, 그들의 원화를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의 명가 라이카 스튜디오, 올해 개막작 박스롤도 전시로 또 한 번 관객을 찾습니다. 이와 함께 스테판 오비에 감독, 정유미 감독과 라이카 스튜디오의 마스터 클래스도 진행되는데요. 예비 애니메이터라면 반드시 챙겨봐야 할 프로그램입니다. 부산이나 여수 등 우리나라 유명 관광지에 가면 시티투어 버스가 있죠. 이 시티투어 버스가 부천에도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회를 거듭할수록 이용객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다양한 박물관과 각종 체험을 즐길 수 있는 부천 뻔뻔 시티투어, 오늘 숨바꼭질 시간에 찾아가 봤습니다. 대형 관광버스, 사람들이 하나둘 버스에 오릅니다. 이내 도착한 곳은 옹기 박물관.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박물관 이곳저곳을 둘러보는데요. 과학적인 옹기, 그 우수성과 조상들의 지혜에 아이들의 눈이 반짝입니다. 나만의 도자기 작품도 만들 수 있습니다. 박물관 한쪽에 마련된 작은 체험실.
흙을 반죽하고 두드리고 모양을 잡아가며 열심인데요. 아늑한 공방, 부드럽고 촉촉한 흙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또다시 버스를 타고 도착한 곳, 부천에서 처음으로 인류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고강선사 유적공원입니다. 커다란 고인돌 아래 앉아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잠시 청동기 시대로 여행을 떠나는데요. 꼬마 아이들에겐 자연 놀이터가, 초등학생과 어른들에겐 역사 교실이 펼쳐졌습니다. 즐거운 부천 여행, 뻔뻔 부천 시티 투어, 박물관, 공원, 체험장 등 다양한 지역의 명소를 하루 만에 둘러보는 프로그램인데요. 풍성한 볼거리에 유익한 이야기까지 참가자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부천에도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줄 몰랐고요. 또 볼거리도 많은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고 또 아이들한테도 더 좋은 것들을 많이 경험해 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학습에도 되게 많이 도움이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오늘 흙으로 옹기도 많이 만들고 재미있었어요. 오전 투어가 끝나고 들른 곳, 바로 전통시장입니다. 다양한 먹거리가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는데요. 오랜만에 시장 구경, 그 맛도 일품입니다. 네, 부천 시티 투어 덕분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먹고 너무 즐거운 아이들이랑 너무 즐거운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즐겁고요. 가격도 싸고 뭐 이게 매번 마트만 다니다가 이런 재래시장에 오니까 너무 좋으네요. 지난해부터 운영한 뻔뻔 부천 시티 투어.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이면 커다란 시티 투어 버스가 부천을 달리는데요. 판타, 지하 4개의 정규 코스가 운영 중이며 지역 축제를 연계한 특별 코스도 비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천문화원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으며 매회 40명을 선착순 접수하는데요. 편안한 버스에 앉아 부천 곳곳을 탐방하며 재미와 학습 두 가지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 부천 뻔뻔 시티 투어는요, 교육도시 그리고 문화도시인 우리 부천에 대해서 아주 속속들이 그리고 알짜배기로 즐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신청하셔서 박물관도 여러 곳 둘러보시고 또 이렇게 재래시장도 둘러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이야기가 숨겨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고 꼭 신청하셔서 많은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도시여행 뻔뻔 부천 시티 투어. 매주 토요일 매력도시 부천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부산 사하구 감천문화마을에서 31일부터 3일간 추억으로 떠나는 골목여행이라는 주제로 제4회 골목축제를 여는데요. 올해는 전통혼례 재현, 스토리텔러가 들려주는 마을 이야기, 골목길 보물찾기 등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생겨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1일 오후 1시 다목적 광장에서 열리는 전통혼례식에서는 전통 혼례복을 입은 남녀가 가마와 교자를 타고 신행길을 직접 재현합니다. 또 마을의 터줏대감인 노인들이 마을의 유래와 숨겨진 뒷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전통 신발인 화해장을 만들어보는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떡매치기, 물지개, 먹거리 장터, 추억의 우체통 등 모두 34개 체험 부스에서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합니다. 골목 곳곳에서는 아코디언 하모니카, 색소폰 연주와 추억의 가요 공연도 열린다고 합니다. 추억으로 떠나는 이번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은은한 국가향기와 함께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제17회 서산국가축제가 오는 31일 충남 서산시 고북면 가구리 일대에서 개막합니다. 서산국가축제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내달 9일까지 이어지는 이 축제에는 과수원을 배경으로 수만 송이 국화가 전시되는데요. 전시장에서는 다룬대작, 목부작, 분재국, 현수국, 입국 등 수준 높은 작품 국화가 전시됩니다. 야외 전시장은 대형 하트, 한반도 지도,
태극동산, 조각공원, 소나무정원 등으로 다채롭게 꾸며지는데요. 국화 따기 체험, 국화 꽃바구니 만들기, 고구마와 총각무 수확 등 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진행됩니다. 주말에는 줄타기, 풍물 공연, 시조 발표회 등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국화를 감상한 뒤 축제장에서 멀지 않은 해미읍성이나 철새 생태공원인 서산 버드랜드를 둘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을밤 고궁의 아름다운 단풍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경복궁이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12일 동안 야간 특별 개방되는데요. 하루 최대 관람 인원은 2,000명이고 관람권 구매는 1인당 2매로 제한됩니다. 관람 시간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이며 입장 마감 시간은 관람 종료 1시간 전인 오후 9시라고 하네요. 깊어가는 가을밤 가족과 연인과 함께 나들이 어떠신가요?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지자체 뉴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